네, 안녕하세요. 런업TV 송PD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릴 업커밍의 뉴 릴리즈 러닝화는 바로 브룩스의 글리세린 맥스입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올 2024년 7월에 슈퍼블라스트 2가 이제 출시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8월에 뉴발란스의 모어 버전 5 그리고 푸마의 매그맥스 나이트로가 순차적으로 뭐 며칠 상간으로 막 이렇게 출시를 막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되면 이제 브룩스에서 이렇게 또 글리세린 맥스라는 그리고 맥시멈 쿠셔너를 또 이게 출시할 예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 브랜드들 간에 이 맥시멈 쿠셔너를 좋아하는 고객들을 타겟으로 하는 신제품들을 막 그동안에 몇 년간에 걸쳐서 준비해 놓은 거를 이제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맥시멈 쿠셔너들은 각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구매를 하시면 가장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이제 맥시멈 쿠셔너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해드리는 건 기존 모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니라 아예 시장에 기존에 없던 상품을 최초로 출시하는 겁니다. 글리세린 맥스의 포인트는 이 미드솔에 있어요. 높은 미드솔 플러스 소재가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 글리세린 맥스의 새롭게 개발된 소재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브룩스가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살짝 설명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브룩스라는 브랜드는 러닝 브랜드이기 이전에 100년 그 이상 전부터 신발 제조가 핵심 역량인 매니팩처러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술적으로 잘 만드는 것도 있지만 납기대에 정확하게 만들어내서 그거를 글로벌리 디스트리뷰션을 한다. 이게 운영되는 글로벌 스포츠 컴퍼니가 몇 개 없어요, 여러분. 이걸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리뷰할 때 보면 미드솔의 소재로 EVA를 밑에 좀 깔고 위에는 뭐 페바 소재를 썼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EVA라는 소재는 여러분 이제 고무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고무보다 가볍고 내구성이 좋으면서 열에 의해서 형태를 굉장히 변화하기가 쉬워요. 1975년에 세계에서 최초로 EVA를 미드솔에 접목한 브랜드가 바로 브룩스예요. 그 후로 수많은 스포츠 브랜드들이 이제 미드솔을 고무 대신 EVA라는 합성 수지로 바꿔가지고 사용하게 된 거예요. 2024년 브룩스의 핵심 역량들을 모두 결집해서 소재를 새로 만들어냈어요. DNA 튠드. 기존의 브룩스의 쿠셔너 라인업의 가장 최상위 미드솔 소재는 DNA 로프트 버전 3 라는 미드솔 소재가 있었거든요. 먼저 이 DNA 튠드의 미드솔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딱. 그리고 위에서 보면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 지금 형광 옐로우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뭔가 궁금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접목되어져 있는 이번에 브룩스가 새롭게 개발한 기술이 있습니다. 듀얼 사이즈 셀 테크놀로지. 그냥 단순히 미드솔 폼에다가 공기를 주입해가지고 모두가 균일한 셀의 크기를 갖는 그런 미드솔 폼을 개발한 게 아니고요. 공기의 주입을 미세하게 조정해서 라저 셀 폼과 스몰러 셀로 나눠가지고 그 큰 것과 작은 거의 물성이 다르다는 거에 이제 브룩스가 포커스를 했습니다. 셀의 크기가 좀 큰 폼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이 화이트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형광 옐로우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셀의 입자가 조금 더 작아요. 이걸 어떻게 위치시켰냐면 리어프 쪽은 화이트가 지면에 닿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포어프 쪽에 반발력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스몰러 셀로 되어 있는 부분을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믹스를 해놨어요. 라저 셀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제 이 셀 입자들이 되게 사이즈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력이 가해지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어떤 특성을 갖는다? 슈퍼 소프트. 쿠션감을 늘려준다는 거예요. DNA 로프트 버전 3에 비해서 이 이동, 디스플레이스먼트가 10%가 개선이 됐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스몰러 셀. 형광 옐로우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 이게 작다 보니까 이렇게 뭉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충격이 가해지면 얘가 퍼지는 게 아니라 리바운드라는 겁니다. 에너지 리턴. 그래서 기존보다 반발력이 4%가 개선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쿠션감이 좋으면 그만큼 반발력은 감소하는 게 이게 이치에 맞거든요. 일반적인 물성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브룩스에서 고민한 건 그거죠. 충격도 잘 흡수하면서 반발력도 좋은 걸 만들 수는 없어? 그래서 그 셀의 크기가 서로 다른 폼을 만드는 기술을 이번에 브룩스가 개발을 한 거예요. 그걸 DNA 튠드라고 부르는 거고요. 신발 안에서도 이 미드솔 위치에 따라서 그 필요한 물성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에 라저 셀과 스몰러 셀을 위치시켰다. 이 리어프 쪽에 미드솔의 높이는 45mm,
그리고 포브 쪽은 39mm, 그래서 오프셋은 6mm입니다. 네, 브룩스의 모든 라인업을 통틀어서 가장 미드솔의 이 높이가 가장 높은 모델이 바로 이 글리세린 맥스예요, 여러분. 네, 이 오프셋을 6mm로 만들면서 이제 브룩스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족저 근막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룩스 내부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만들던 러닝화와 다른 언어를 쓰는 겁니다. 물론 이제 경쟁상 비교하면 6mm 정도 되는 오프셋의 맥시멈 쿠션화들도 있죠. 하지만 브룩스 내에서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에서 또 되게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글라이드 롤 로커라고 해가지고 로커 디자인, 지면과 닿는 부분에서 이 앞에 토우프하는 시점 어느 일정 부분이 되면 베젤의 각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 각도, 토우프할 때 효율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브룩스는 러너들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러닝화를 만드는 거에 굉장히 사명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글라이드롤 로커를 그냥 토프 해가지고 달릴 때 에너지 효율로만 접근하지 않아요. 발목의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이 지오메트리가 완전하지가 않다면 이 토프하고 지면을 발로 탁 차고 나갈 때 이 발목 관절을 잡고 있는 근육이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발목 관절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글라이드롤 로커의 기능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브랜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글리세린의 형 같은 모델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발이 들어가자마자 느끼는 느낌은 글리세린 느낌이에요. 소재도 유사합니다. 이 어퍼에 사용된 소재는 트리플 자카드 엔지니어드 에어메쉬라는 소재예요. 소프트하면서 견고하게 잡아줄 수 있는 조직과 소재를 사용했다. 그리고 엔지니어드 에어메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통기성도 좋다. 압박감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신발에 발을 딱 넣으면은 어퍼가 내 발을 이렇게 살포시 눌러주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설포 보겠습니다. 딱 보시면 이 두께감이 얇지 않아요. 폭신폭신합니다. 딱 발등을 덮은 다음에 슈레이스로 싹 묶으면 얘가 이렇게 싹 공기가 빠지면서 충격을 싹 흡수하면서 이게 기가 막히거든요. 이게 위에서 발등만 살짝 덮어주기 위해서 이 혈포의 좌우가 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놓여지는 만큼 놓여져요. 그러니까 발등의 높이가 높은 분들은 조금 높게 놓여지고 발등의 높이가 낮은 분들은 그래서 더 안쪽으로 놓여지겠죠. 그러면서 그 공간의 깊이의 차이는 이 쿠션감이 메꿔준다. 이 부분이 딱 브룩스 주특기예요. 맥시멈 쿠션화 중에 아마 이 힐 카운터 부분이 가장 하드할 겁니다. 이게 딱 보시면 잘 눌러지지 않잖아요. 이 딱딱함 느껴지시죠? 그 다음에 발목을 두르고 있는 이 카라 부분 안에 패딩이 두껍게 들어갔다, 이런 느낌보다는 쿠션이 들어가가지고 발목이 약간 이렇게 오므려지면서 잡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안으로 발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발목을 이렇게 탁 포근하게 쫙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윗부분에는 패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이 굉장히 잘 돼요. 힐 카운터 쪽 보면 이렇게 약간 점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스팟이 막 찍혀있죠. 이 부분은 리플렉티브예요, 여러분. 재기반사 소재가 이렇게 포인트들이 이렇게 찍혀있다. 이 브랜드 심볼, 요걸 이제 브룩스에서는 패스라고 부릅니다. 길, 오솔길 같은 길이죠. 일반적으로 최근에 나오는 러닝화들은 중량을 낮추기 위해서 요 브랜드의 심볼이 다 대부분 프린트 되어 있어요. 그런데 브룩스는 여기에 입체감을 줬습니다. 두께가 한 5mm 정도 되는 굉장히 두꺼운 가벼운 실리콘으로 아예 이 브랜드의 심볼을 만들어서 입체감을 줬다. 뭔가 디자인에서 오는 새로움, 이런 것도 좀 느낄 수가 있다. 일단 뭐 눈에 띄는 거 이렇게 앞쪽에 포어프 쪽에 딱 보이시는 스몰러 셀이 이렇게 앞에 딱 위치해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전방으로 향해져 있는 이 러버 아웃솔, 브룩스에서는 로드텍 러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께감이 여러분 굉장히 두꺼워요. 제가 봤을 때 한 3mm 이 정도 되는 두께감의 러버 아웃솔이 사용되어져 있고, 우리가 달릴 때 전방으로 토우프하고 이런 달리는 방향에 맞게 이렇게 전방으로 해가지고 한 4개의 라인의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러버가 되어 있고요. 리어프 쪽도 딱 보면은 딱 그렇게 우리 회내의 방향에 맞게 꼭 필요한 부분에만 러버가 이렇게 사용되어져 있다. 브랜드에서는 젖은 표면에서도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접지력도 굉장히 훌륭하고 내구성도 좋다. 이 리어프 쪽, 그리고 이 중족부 쪽, 그리고 포어프 쪽이 다 이렇게 손으로 잡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안정감 있게 이렇게 넓어요. 그죠? 뉴발란스의 모어 버전 5, 푸마의 매그맥스 나이트로도 거의 비슷해요. 안정감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맥시멈 쿠셔너를 만드는 브랜드들이 모두 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리세린 맥스의 중량은 260 사이즈 기준으로 288g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속물을 브랜드로부터 좀 제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요 미드솔을 저번에 재봤어요. 얘는 260 사이즈 미드솔은 아니거든요. 대략적으로 이 미드솔의 중량이 전체 신발 중량의 43%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또 어퍼도 재봤거든요. 어퍼는 전체 신발 중량의 33% 정도 돼요. 76%가 미드솔과 어퍼 중량이라는 거죠. 뭐 제가 바라건대는 250g 언더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브랜드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포인트가 바로 크게는 이 미드솔의 중량을 낮추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어퍼의 중량을 낮추는 거, 여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 네, 먼저 착화감 설명드리기 전에 이 글리세린 맥스의 전략적인 목적은 스피드를 즐긴다기보다는 이 거리를 늘리는 거를 좀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조깅과 어떤 데일리 트레이닝, 이런 것들에 굉장히 포커스되어 있는 러너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일종의 데일리 트레이너의 쿠션왕 끝판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테스트도 거기에 맞춰봤어요. 얘를 가지고 뭐 트랙에서 막 스피드 트레이닝 막 이런 거,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속도를 올려가지고 막 3분대 막 이렇게 막 뛸 일은 사실 그닥 많이 없을 거다. 최근에 제가 리뷰해드리는 러닝화들 중에 이 슈레이스가 짧아가지고 러너스 루프가 안 되는 신발들이 있잖아요. 이거 이제 슈레이스 길이까지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글리세린 맥스는 여기 딱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러너스 루프를 할 수 있게 아일릿이 뚫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슈레이스 길이도 러너스 루프로 하기에 아무런 문제 없도록 이제 길게 이렇게 슈레이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댓글로 뭐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 슈레이스로 발등을 묶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꽉꽉 묶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꽉꽉 매면서 올라오면 나중에 장거리로 달릴 때 발등이 엄청 압박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묶지 않고요. 네 번째 칸까지는 느슨하게 공간에 여유를 주면서 묶어요. 그리고 발목 쪽에 왔을 때 두 번째 칸이나 맨 끝부분에서 이제 발목을 딱 조여주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락다운을 딱 시켜봤더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카라 부분이 항아리가 이렇게 약간 오므리는 것처럼 딱 들어갔을 때 제 발목을 이렇게 잡아줘요. 믿음직스럽다고 해야 되나? 어퍼의 공간감을 딱 느껴봤는데 좌우 발볼의 너비나 발등의 높이 같은 것들이 있어서 공간감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이 어퍼에 쓰여져 있는 이 엔지니어드 에어메쉬 원단의 이 스트레치성, 그것과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굉장히 여유감 있는 토박스의 공간감을 보여줘요. 뭐 발등으로 느껴지는 압박감 이런 거는 잘 느껴지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신던 신발을 신고 같은 브룩스의 그 느낌, 설포와 그 안에 있는 발등과 요 안에 있는 이 토박스의 공간감 있죠. 요게 뉴발란스의 모어 버전 5보다는 더 여유가 있어요. 같은 이 발등의 높이의 공간감에 있어서 설포의 두께만 두꺼워진 게 아니라 공간감이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설포의 두께감도 있고 또 걔의 쿠션감도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딱 신었을 때 막 압박감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리커버리용이니까, 그래서 목표는 10km를 뛰기로 했고, 페이스 의식 안 하고 천천히 한 6분 10초로 뛰었을 때 이 신발은 어떻게 받아주나 이런 느낌을 뛰었는데, 충격을 흡수해주는 쿠션감, 반발력, 기존에는 뭐 5대5 또는 6대4 이렇게 설명드렸다고 하면은 글리세린 맥스는 여러분 쿠션감 6, 반발력도 6. 약간 반칙 같죠? 그러니까 10으로 해가지고 나눠야 되는데 12로 나눠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스택하이시가 높은 맥시멈 쿠션화를 보면 쿠션감도 저 두꺼운데 신으면 그냥 푹신푹신하겠지? 푹신푹신합니다. 빨리 달리면 반발력도 좋겠지? 통통 튀지 않을까? 통통 튀어요, 여러분. 질수가 주입되어져 있는 미드솔이잖아요. 그러니까 푸마의 나이트로 미드솔이 가지고 있는 반발력도 아주 유사한 성격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분 10초 페이스, 5분 50, 5분 40, 5분 20, 그 다음에 5분 10, 5분 이렇게 한 10초, 20초 정도를 1km마다 제가 계속 속도를 당겼거든요. 5분 때는 쿠션감이 전체 총합이 12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7대5 정도로 쿠션감이 좋다가
페이스가 4분대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바뀌어요. 쿠션감 5에 반발력 7로 바뀝니다. 중량감이 있는 거 하나 빼고는 그게 이제 단점인데 락다운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막 롤링을 하면서 속도가 올라가서 한 7km, 8km, 9km 됐을 때는 굉장히 신발이 재밌어져요. 쿠션감도 좋은데 푹푹 꺼지는 이 느낌이 안 들어요.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거의 미드풋과 포어풋 쪽으로 쏠리는 그 시점쯤 됐을 때는 이 스몰러셀에 있어서의 반발력이 금방 느껴집니다. 에너지 손실이 굉장히 적어요. 브랜드에서 뭐 울트라 리스판시브라고 얘기하는데 뭐 충분히 얘기할 만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발바닥 전체에서 느껴지는 피로감이 굉장히 작다. LSD로 늘려가지고 한 20kg 하프까지는 아무 문제 없겠는데, 그런데 풀코스까지 가려면 중량이 조금 부담이 좀 되겠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어떤 이상적인 맥시멈 쿠셔너의 그런 쿠션감, 반발력, 이 두 개를 다 같이 갖고 있다.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린 브룩스의 글리세린 맥스의 정상 소비자가는 239,000원입니다. 10월 1일에 이제 글로벌 공식 출시 예정이거든요. 근데 브룩스에서도 이제 처음 시도해보는 맥시멈 쿠셔너예요. 중량은 제가 볼 때 훨씬 더 많이 떨어뜨려야 될 것 같아요. 한 260 사이즈 기준으로 240g 언더까지 떨어뜨리는 뼈를 깎는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이게 더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다. 놀라운 충격 흡수 능력과 반발력, 여기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진보, 이런 건 이뤘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이제 뉴발란스의 모어 버전 5, 푸마의 매그맥스 나이트로,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브룩스의 글리세린 맥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세 모델의 공공의 적인 아식스의 슈퍼블라스트 2까지 모두 한 자리에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맥시멈 쿠셔너 종합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런업 리얼 라이프